대구, 경북도 어젯밤부터 제19호 태풍 쏠릭에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천 둔치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태풍 상황 알아봅니다. 600억 원 이상의 행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를 열어 의혹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버려지는 해조류에서 천연 염료를 추출해 기저귀와 색연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놓은 철도로 크게 훼손된 신라 호국 사찰 사천왕사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존과 활용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쏠릭으로 인해 대구는 오전까지, 경북 북부는 낮까지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파고도 무척 높을 것으로 보여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까지는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19호 태풍 쏠릭은 전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전 9시경에 충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과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경북 북부의 경우는 오늘 아침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낮에 동해상으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바다의 물결은 최고 7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전 지역은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초속 25m의 강한 바람과 함께 대구와 경북 남부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와 동해안의 경우는 최고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태풍이 지나가고 많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드러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반짝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내륙에 상륙하면서 지역에도 새벽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네, 저는 지금 신천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멈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람도 약하게 간헐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충북 충주 근처까지 진출했습니다. 충주와 가까운 경북 북부 지역은 제가 있는 대구보다는 비가 조금 더 강하게 내리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태풍이 충청도를 빠져나가는 아침 9시까지가 고비일 것으로 보여 출근길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쏠릭은 오늘 새벽 한반도 내륙을 통과하면서 약한 소형 태풍으로 바뀌었는데요. 다만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지금까지 대구 5.5mm, 상주 45.5, 구미 28.3mm를 기록 중입니다. 바람은 오늘 새벽 3시쯤 대구의 순간 초속 10.2m로 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했습니다. 태풍에 의한 비는 대구 경북 남부 지역엔 오늘 낮까지 5에서 40mm,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 늦게까지 30에서 80mm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네, 양관희 기자. 태풍 쏠릭에 의한 지역 피해는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는데요.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고 난 뒤 최종 집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문경과 영주 등 27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은 태풍 영향으로 오늘 하루 휴업했습니다. 어제는 대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모두와 김포행 항공편 일부가 결항됐습니다. 오늘은 대구발 제주행을 비롯해 모든 항공편이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아직 비상 근무 중인데요. 태풍이 빠져나갈 때까지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최신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 둔치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려지는 해조류에서 천연 염료를 추출해서 기저귀와 색연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보다 색이 짙고 항균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래와 모자반, 괭생이 등 해조류는 바다에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만 매년 해조류 4천여 톤이 밀려와 해변을 뒤덮어 이를 치우는데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칫덩이 해조류를 바다의 보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입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만드는 데 사용해봤더니 항균과 냄새 제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조류를 가지고 처리를 해보니까 항균력도 99.9%의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암모니아에 대한 소치력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녹색을 띠는 해조류 염료를 사용해 친환경 색연필과 3D 프린터용 필라멘트사 등 다양한 시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천연 염료는 보통 옷을 염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기저귀나 색연필을 만드는 데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을 여러 다양한 제품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는 해변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재료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바다 쓰레기 취급을 받던 해조류가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친환경 산업 자원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를 열어 의혹 해소를 촉구했는데요. 핵심은 병원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으로 흘러갔지만 결산서에는 없는 635억 원. 이 돈의 행방을 밝히라는 겁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료원이 전출금 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병원은 매년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어서 그 수익의 대부분을 학교법인으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 결산서에 빠진 전출금 635억 원을 두고 의대 임상교수 급여로 썼다고 의료원 측은 주장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어떨 때는 인건비가 많이 몇십억, 몇백억 더 많다가 어떨 때는 또 확 줄었다가 또 어떨 때는 왜 다시 느느냐. 병원에 퍼져 있는 갑질 문화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녀들의 온갖 막말과 행패, 억지로 시킨 간호사 장기자랑, 관리사 이삿짐 나르기, 강제 기부금 차출, 임산부 강제 야간 근무가 사례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출근해서 일해도 되지 않냐? 너는 병가도 들어가고 육아도 휴직까지 다 써서 이 욕심은 채우려고 하냐라며? 천주교 재단이 병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127년에도 우리 교황님은 노동자들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불법으로 금융업을 하는 사목공대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어발식으로 확장돼서 일정한 거대한 돈들이 대구대교구에 집적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과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 측은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노조의 요청을 거부하고 조합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한 달이 된 대구 가톨릭대병원 파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이 동급 병원에 비해 낮은 임금과 비정상적인 근무 환경에 시달리다 개원 38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지만 병원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과 관행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대교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8분 대구시 동구 신평동의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차 27대, 소방인력 60여 명이 출동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장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라 호국 사찰인 사천왕사가 일제시대에 놓은 철도로 크게 훼손됐고 정비를 위해서 발굴된 지도 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왕사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낭산 자락에 위치한 사천왕사. 일제가 첫 발굴 조사를 한 데 이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도 지난 2006년부터 12년까지 6년간 발굴 조사를 해 주요 건물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존 정비를 목적으로 발굴 조사를 한 지 6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놓은 동해 남부선 철도도 철거되지 않고 절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사천왕사 정비와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김무웅 명지대 교수는 철도와 국도 7호선으로 아직도 절터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유적 정비도 임시 방편이라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성격이 규명된 건물지도 있지만 규명이 되지 않은 그런 건물지에 대한 이제 규명 연구. 또 관람로와 안내판, 휴게시설 등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CCTV 등 방제시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수 한양대 교수는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주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낭산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낭산은 낭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경주라는 큰 텍스트 안에서 낭산이 작은 텍스트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학술대회를 토대로 사천왕사 보존과 활용 문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비된 유적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이번 학술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비밀 주문으로 당나라군의 침략을 막았다는 사천왕사가 재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는 곳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 예산을 7억여 원으로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중구 성내동과 대봉동, 북구 칠성시장과 달성군 화원읍 등 4곳으로 국비 3억 7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7억 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하기 전 주민공동시설 조성과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연대회의는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국제노동계의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중소기업 중앙회와 일부 국회의원은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심정지 환자 1,100여 명 중 최초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53%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7%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10% 정도씩 줄어들고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진행됩니다. 심정지의 60에서 80%는 가정이나 직장,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건설 현장 10곳 중 9곳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와 경북 지역 건설 현장 89곳을 조사한 결과 8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34곳의 사업주는 형사 입건했습니다. 외부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12곳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75곳에는 과태료 1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빠진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19호 태풍 쏠릭은 전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전 9시경에 충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과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경북 북부의 경우는 오늘 아침에 강하게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낮에 동해상으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바다의 물결은 최고 7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전 지역은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초속 25m의 강한 바람과 함께 대구와 경북 남부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와 동해안의 경우는 최고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내륙으로 들어선 태풍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낮까지 강하게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6도, 청도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청도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24도, 구미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31도, 구미 3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5도, 의성 2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1도, 의성 3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7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 이번 주말은 많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드러나다가 일요일 오후에 반짝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